시베리아, 얼어붙은 풍경의 고향이며 수많은 미스터리의 기원입니다. 아름답지만 신비로운 러시아의 땅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이야기, 퉁구스크와 같은 수많은 이상한 폭발들, 그리고 수많은 UFO 목격담과 함께 이상한 현상에 이르기까지 시베리아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에 위치한 야쿠티아는 사실상 탐험되지 않고 거주하기가 힘든 땅으로 늪지대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든 피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죽음의 계곡에 들어간 사람은 두 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지역 사람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구석기 시대 초기에 레나강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30만 년에서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고고학적 기념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 후 1000년 중반부터 에벤족과 에벤크족의 조상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의 통구스족은 중부 레나, 빌루이, 그리고 올렉마에 정착했습니다. 야쿠트족 또는 사하의 조상들이 도착하면서 그들은 레나강의 서쪽과 동쪽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가축의 개발은 이 지역의 경제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야쿠트족은 수공예 생산, 즉 대장간과 보석 그리고 도자기 등과 영구적인 거주지 건설을 했습니다. 그 후 17세기 1, 4분기에 코사크족은 레나강 유역에 도달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야쿠츠크, 지간스크, 그리고 베르호얀스크, 자시베르스크, 스레드네콜림스크 등의 요새화된 정착지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북아시아로 이주한 러시아 식민지 개척자들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쿠티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 및 영토 지역이며 러시아 연방의 가장 큰 주체입니다. 야쿠티아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아르헨티나보다 큽니다. 이 공화국의 영토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2,500km,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2,000km가량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야쿠츠크까지의 거리는 도로로 약 8,300km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거의 절반이라 할 수 있는 약 40% 이상이 바로 북극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선의 총 길이는 무려 4,500km를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면적을 지닌 그곳은 수수께끼 같은 신비로운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다른 많은 신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알 수 없는 목적과 기원을 지닌 이상한 금속의 구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역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립니다. 이 설명되지 않은 곳으로 몸을 떠나는 사람은 많은 수의 신비한 금속 구체를 마주칠 수 있는데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외계에서 온 방어망 또는 주택 또는 기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외계인 방어망 같은 것은 거의 공상과학 영화나 맨인블랙의 대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미지의 땅으로 모험을 떠나 이 미스터리한 구체를 본 사람 중에 그것이 전력적이나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이론을 낳았는데 이에 따르면 이 수수께끼의 금속 구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유래가 되었고 해당 지역에서 그들이 남긴 그 무언가를 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적대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체가 배치된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떠한 추측도 넘어서고 있는 곳에 있는 듯한 이 구체의 진실은 이 신비한 땅이 1908년 통구스카 대폭발, 그리고 1984년 쿨룸 폭발, 그리고 2002년 비팀 폭발 등 여러 가지 재앙적 사건의 주역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마치 파괴를 불러일으키듯이 자석처럼 무언가를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 탐험가들에 따르면 미스터리한 이 물체들은 매우 생소한 모습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위험한 장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 이름이 이러한 금속 구체 근처를 돌아다녔던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은 수많은 죽음과 질병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이러한 구체는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알 수 없는 곳인 다른 곳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황량한 풍경 속에 타이가의 고대 악마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1853년 이 지역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아알막은 이렇게 썼습니다. 야쿠트족 정착지인 순타에서 빌리우이 강 상류에 큰 가마솥이 가라앉았다는 뜻의 알기 티미리비트 개울이 있고 이 개울이 빌리우이 강으로 흘러든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숲속의 강둑 근처에 구리로 만든 거대한 가마솥이 있다. 땅 위로 테두리만 보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여러 구리의 나무도 자라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가 말한 구리로 만든 거대한 가마솥은 실제로는 구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36년 가마솥이 있는 곳인 올기다흐 강변에서 한 나이든 원주민이 이끄는 지질학자가 땅에서 튀어나온 붉은색의 매끄러운 금속 방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어서 그만 그는 손톱을 베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처럼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그 금속 방구의 외벽은 약 2cm 두께였고 지름의 약 5분의 1가량이 땅에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질학자는 지역 중심지인 야쿠츠크에 이에 대한 설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한참 흘러 1979년이 되어서야 야쿠츠크의 고고학 탐험대는 그가 마주쳤던 그 방구를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어째서 후딱후딱 빨리 안 가고 그렇게 늦게 찾아갔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고 이상한 것도 많기 때문에 어지간히 급하고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탐험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어쨌건 당시 탐험대 팀원들은 어린 시절에 그러한 구조물을 여러 번 본 경험을 가지고 있던 가이드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지역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탐험대 그룹은 자신들이 찾던 방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쿠티아의 고대 문화를 조사하던 연구원인 아르키포프도 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빌리우이 분지의 주민들 사이에는 고대부터 그 강 상류에 청동 가마솥 또는 올구이스가 있다는 전설이 있다. 신화 속 가마솥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가마솥 개울이라는 의미의 올구이다흐라는 이름을 가진 개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금속 구체가 있는 곳으로 모험을 떠났던 외로운 사냥꾼들은 사냥하던 중에 일부 미스터리 구체를 발견하곤 했는데 그것이 물에 잠겨 있었고 또 다른 구체는 반쯤 땅에 묻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미 식물에 삼켜져 사람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물체들은 전체 지역에 걸쳐 있었고 그것을 찾아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올기스라고 부르는 청동 구체는 사실 본질적으로 구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구체의 금속은 매우 내구성이 강하고 단단하다고 하였는데 누구도 구체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도 정확히 분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된 몇 가지 테스트에서는 실험실에서 그 금속의 구성과 기원을 식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역 사냥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속 구체가 점차 땅속으로 가라앉아 결국엔 시야에서 모두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은 이상한 얼룩을 남기는데 이것이 많은 부족의 장로들이 이 구체와 함께 그것이 발견된 땅을 저주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그 존재가
서류상으로는 잘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한 구체에 정말 제대로 된 사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사진은 찍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찍긴 찍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던 걸까요? 한편 구체가 위치한 신비한 지역을 방문한 블라디보스톡의 미하일 코레츠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3번 갔다. 첫 번째는 1933년 내가 10살 때였다. 아버지가 돈을 벌러 그곳에 갔을 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했다. 그 다음은 1937년 아버지 없이 혼자 갔다. 그리고 마지막은 1947년 한 젊은이들의 그룹에 내가 속해서 갔다. 그 죽음의 계곡은 빌리우이 강의 오른쪽 지류를 따라 뻗어 있다. 사실 그것은 홍수지대를 따라 있는 온통 계곡의 사슬이었다. 나는 3번 다 야쿠트족 가이드와 함께 그곳에 갔다. 우리는 사는 게 여롭기 때문에 여가 시간에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계절이 끝나고 난 뒤 강도를 당하거나 아니면 머리 뒤쪽에 총알을 맞을 위협이 없이 안전하게 금을 캐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었다. 그 신비한 물체에 관해서는 아마도 거기에 많은 물체가 있을 것이다. 나는 3번의 시즌이 지나는 동안 그 가마솥을 7개나 보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나를 완전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그것들의 크기였는데 그 가마솥은 지름이 6에서 9m나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것은 상당히 이상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을 보았던 모두가 구리로 만들어졌다고 썼지만 나는 그것이 결코 구리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또 있는데 날카롭게 연마한 차가운 끌조차도 결코 그 가마솥에 어떤 자국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짓을 여러 번 이상 시도했었다. 하지만 그 금속은 부러지지 않았고 망치질도 할 수 없었다. 만일 그 구체가 구리라면 망치질 몇 번에 확실히 눈에 띌 만한 움푹 들어간 곳이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 구리는 연마제로 사용되는 에머리 암석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물질층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산화층도 아니었고 비늘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것은 깨지거나 긁힐 수도 없었다. 우리는 그 물체의 반 같은 곳에서 연결된 땅속으로 내려가는 갱도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가마솥 주변의 식물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가마솥 주변의 식물들은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들과는 전혀 달랐다. 딱히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식물보다 더욱 화려했다. 상당히 큰 잎을 가진 우원과 함께 매우 긴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이상한 모양의 풀이 사람의 키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자랐다. 그리고 당시 우리 6명 전체가 그런 가마솥 중 하나에서 밤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무언가 나쁜 것을 느끼지 못했고 다행스럽게도 불쾌한 일 없이 조용히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도 심각하게 아프거나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던 중에 단 3개월이 지나자 그곳에 함께 방문했던 내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머리카락을 모두 잃었다. 그리고 나의 머리 왼쪽에도 성냥갑 크기의 작지만 아픈 반점이 3개나 생겼다. 나는 평생 그것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 머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 이상한 가마솥에서 작은 조각 하나라도 떼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그곳에서 가져온 것은 단지 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평범한 돌이 아니었다. 완벽한 구의 반쪽 모양이었던 그 돌의 지름은 대략 6cm였다. 그것은 검은색이었고 전혀 가공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닦은 유리처럼 매우 매끄러웠다. 나는 그것을 거기서 발견한 가마솥들 중에서 그 속 바닥에 놓이는 것을 집어들고 가져온 것이었다. 나는 그 야쿠티아 기념품을 가지고 극동에 있는 프리모르스키 지역의 사마르카 마을로 갔다. 부모님이 1933년에 그곳에 살고 계셨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그곳에 집을 짓기로 결정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 매일 빈둥거리며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집을 짓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집 창문에 유리를 넣어야 했는데 당시 마을 전체에는 유리를 절단할 수 있는 절단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기념품으로 가져왔던 그 돌구체의 반쪽 끝으로 유리를 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반쪽 돌로 유리를 그어보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유리가 정말 쉽게 잘렸던 것이다. 그 후로 내가 찾은 그곳의 기념품 돌은 우리 친척과 친구들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자주 절단하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1937년 나는 그 기념품 돌을 나의 할아버지께 드렸지만 그해 가을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체포가 되어 마가단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재판 없이 1968년까지 무려 30년간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할아버지께 드렸던 그 나의 기념품 돌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내가 1933년에 그곳에 갔을 때 당시 야쿠트 가이드가 나에게 한 말이 기억이 난다. 5년이나 10년 전에 그는 그곳 땅에서 사람의 키보다 높이 튀어나왔던 완전히 둥근 모양의 구형 가마솥을 여러 개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가마솥은 완전히 새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냥꾼 가이드가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 이제는 깨어지고 모두 흩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라는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냥꾼이 보았을 때 완전히 둥근 구형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던 그것이 어째서 모두 깨어지고 흩어졌던 걸까요?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깨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걸까요? 그리고 실험실에서도 정체를 밝힐 수 없었던 이 금속 가마솥의 재료는 무엇이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만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많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탐험가와 일반인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항상 끝까지 봐주시고 엄지척과 공유해주시는 몇 안 되는 분들과 멤버에 가입해주신 맑고 넉넉한 마음의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